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우신 분이신데 네. 지난번에도 뵀던 분, 네. 흔님. 올 오늘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제 이름은 켈리, 그러고 여기 CICS에서 일하시는 수 선생님, 아이오나 선생님 이렇게 계신데요. 저희는 토론토 지역에서 학교 정착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난 20년간 부터 이제 캐나다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학교에서 일해가지고 교육 세션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김미경 선생님을 모시고 건강을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캐나다 연방이민성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간단한 정보를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베이가 나갈 건데요. 저희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기본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제 주신 정보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은 저희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동의서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 동의서가 안 보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아래에 보면은 폴이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설문조사 클릭해 결과요. 보시겠어요? 그거 보니까 호스트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 중입니다 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퍼센트 나오는 거 있죠. 1번. 이제 나왔어요. 네, 선생님 다시 띄웠어요. 네, 네,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어요.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끄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허브티 이야기를 나눌 김미경입니다. 이미 여러 번 오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만요. 저에 대한 소개를 계속해서 할 그거는 없지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약국을 오래 했었는데, 처방전을 받는 약국이 아니라 주로 이제 영양제나 한약을 통해서 건강 상담을 하는 그런 약국을 경영했었고요. 2015년에 여기 캐나다에 있는 캐네디언 컬리지 오브 내추로패스 메디슨이라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작년부터 이제 내추로패시 닥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여기 오셨던 분들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여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해는 아무 데도 꼼짝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들추다 보니까 2년 전에 제가 엘살바도르에 가서 의료봉사 했었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추로패시 메디슨이라는 거를 설명하기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사진일 것 같아서 잠깐 가지고 왔는데 6가지 원칙의 내추로패시 메디슨은 첫 번째는 이제 환자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 이 해롭게 하지 않을 것에는 화학적인 약품을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보다는 환자가 응급한 상황인데 그 환자를 자연요법으로 치료한다고 그냥 무조건 붙잡고 있는 것도 환자를 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의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환자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은
환자 안에 있는 잠재적인 치유력을 끌어내자는 것과 그 다음에 병의 증상을 치료하기보다는 원인을 치료한다는 것. 그리고 그 환자들한테 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군림하기보다는 환자한테 증상을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의사가 아니라 치료자가 아니라 어떤 교사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병이 난 그 증상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그 사람 자체를 치료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증상의 치료보다는 증상의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지식을 공유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건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런 6가지 자연의학의 원칙에 근거해서 제가 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허브티에 대한 건데 저의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항상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허브 이야기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허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뭐 잠을 깊이 못 자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 중에서 가장 좀 그래도 효과가 있고 안전하게 집에서 쓰실 수 있는 허브티. 그리고 당연히 면역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 역시 관심이 많은데 공개적으로 내추로패시 닥터가 뭐 코비드 관련해서 면역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 몸의 면역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저항하는 힘도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면역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 그리고 디톡스는 지금까지 했던 강의 중에서 뭐 갱년기에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강의 이후에 질문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뭐 호르몬 불균형에 관해서 질문해 오신 분들도 있었고 만성피로 증후군에 관해서 이메일로 따로 질문해 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디톡스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와 간단한 리버 디톡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들은 아까 그 켈리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곳에 도움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역시 전문가의 진단이나 아니면은 전문가의 어떤 그 치료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라셀수스라는 분은 약학의 아버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약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시는 분인데, 뭐 약도 독이다, 뭐 독은 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으로 나오는데요. 이분이 약학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는 그 치료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 의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사는 반드시 자연과 함께 오픈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 약들은 대부분 이런 허브나 뭐 보타니컬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 허브가 약으로 사용되는 거는 국석기 시대인의 장에서 이제 폴렌이 검출된 것을 보고서 이제 이 폴렌이 기생충을 치료하는 데 사용됐구나 하고 추정하는 것이 있지만 문서로 나타난 것들은 기원전 5000년부터 이제 파피루스에서 뭐 마늘이나 알로에나 우리가 알고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는 카스터 오일이라고 얘기하는 피마자가 많이 의학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이제 이집트에서 그다음에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 뭐 생강이나 튜메릭, 강황이 치료에 사용됐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신론봉초라고 해서 이제 뭐 중국 의학 그러니까 차이니스 보타니컬 메디슨의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이제 약초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도 이제 뭐 제일 처음에 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뭐 유황과 모약을 가지고 왔다. 이거에서 유황과 모약도 일종의 보타니컬 메디슨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성경책에도 뭐 홀리베이직이라든가 히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질병을 치료하고 에너지를 정화하는 데 쓴다는 기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이런 약리학적인 기능을 가진 허브들을 이제 뭐 어떻게 재배를 할 것인가, 자연 채취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연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약들이 사실은 허브에서 온 거예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이제 원주민들이 열이 나고 통증이 있을 때 그 버드나무 껍질, 그 윌로우 바크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 버드나무 껍질을 씹었더니 열이 내리고 통증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지? 그래서 화학적인 성분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성분이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열을 내리고 통증을 억제하는 데 작용을 한다고 해서 하는 걸 밝혀내고, 이제 그거를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만들어진 거고요. 스트린이라는 거는 이제 캐나다에는 없지만 한국의 동아지역에서 만든 약인데,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뭐 위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될 때 옛날에 쑥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쑥에 어떤 성분이 이 위를 좋아지게 하는가를 연구를 해서 밝혀내서 결국은 이제 스티렌이라는 약을 만드는 것이고, 에페드린은 마황이라는 걸 먹으면 뭐 열이 내리고 콧물이 멈춘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안에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들은 식물의 어떤 유효 성분으로부터 온 것들이 많은데, 왜 그러면 식물은 안전한데 이렇게 약으로 된 거는 부작용이 많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식물에는 어떤 이렇게 강한 그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콘칭이라 그래서 그 약성을 조화시키는 다른 성분들도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홀 플랜트, 그러니까 전체적인 본초를 먹을 때는 양리작용은 있지만, 그리고 뭐 그렇지만 약만큼 그 효능이 강하지는 않고, 또 부작용도 홀 플랜트를 먹을 때는 좀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탁솔 같은 경우는 항암제로도 사용되는 주목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약리학적인 것이 강한 것들은 우리가 보타니컬 메디슨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약으로도 가는데, 이제 허브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양리학적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중에서 이제 그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 허벌리라는 말은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리버 허벌리스 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서 책을 나타내는 것이더라고요. 허브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이제 기술을 해서 뭐 식물의 이름이나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독성들을 표기한 책이고, 처음 기술된 거는 거의 한 1800년도에 나타난 책이라고 하고요. 허벌리즘은 그런 여러 가지 그 허브의 어떤 효능과 양리작용을 연구하는 약학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이제 단순히 허브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포함할 것이다라는 거를 위해서 이제 정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허브는 그냥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으신 것처럼 식물의 주로 잎이나 줄기, 뭐 이런 식물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그 중에서 특별히 양리학적인 효능이 있고, 여기 이제 아로마틱 퀄러티라는 거는 약간 향이 있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허브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흔하게 알고 계시는 베일리지나 뭐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같은 것들, 아로마 오일로도 쓰이고, 뭐 허브 차로도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향신료로 쓰이는 것들도 사실 약리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다룰 것인데요. 향신료라는 것도 말 그대로 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음식에 넣어서 음식의 풍미도 더해지게 하고 음식의 어떤 양리학적인 효능을 높이는 것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생강이라든가 뭐 마늘이라든가 또는 고추, 뭐 후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좀 같이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아로마라는 얘기가 나왔고, 여러분들도 아로마 오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뭐가 아로마냐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벤젠고리를 가진 화학적 구조를 가진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물을 가진 식물의 어떤 한 성분들이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아로마틱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로마의 구조를 가진 것들은 그 구조식이 어떻게 따라 있느냐에 따라서 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효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양리작용 같은 것들도 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허브티에는 아로마 오일, 즉 에센셜 오일에는 이 향이나 어떤 그런 효능 같은 기능성인 에너지 같은 효능만 있지만, 우리가 허브티를 전체적으로 먹을 때는 그 허브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나 어떤 미네랄 같은 것들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잔의 허브티를 마실 때는 이제 스님들이 다도하실 때 이제 향을 먼저 먹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것도 어떤 일종의 치유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냄새를 맡고 눈으로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오감을 자극을 해서 더 이렇게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첫째로 집에서 안전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효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허브티가 있고 무수히 많은 어떤 양리작용을 가진 식물들이 있지만, 그냥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손쉽게 어디 가서나 돈을 주고 사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오늘부터 사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필기도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필요한 거 적어 놓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우리가 식물의 부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부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주로 이제 그 과일로 프루츠로부터 우리가 이런 양리적인 효능을 하는 거에는 대표적인 걸로는 뭐 대추도 있고 엘더베리도 있고 산사자, 레몬, 라스베리, 뭐 유자, 산수유, 오미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오미자나 레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엘더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물들도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파슬리나 샐러리 같은 거는 이것도 허브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예, 파슬리나 샐러리 같은 경우가 칼륨이 많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이뇨작용을 할 때 많이 쓰는 허브티이고요. 우엉도 마찬가지로 간을 해독하고 그 다음에 이뇨작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허브티 보타니컬 팅크처 중에 하나고, 생강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셔서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허브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따가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주로 이제 허브는 뭐 식물의 어떤 줄기나 잎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을 사용하는 허브티로는 클로브가 정향인데, 그게 이제 약간 딱딱하게 생겨서 이게 꽃이야 그러는 분들인데, 이게 꽃이 활짝 피기 전에 약간 그 끝부분을 따서 쓰는 건데, 여기 캐나다에 와보니까 이제 저희는 클로브를 한국에서 많이 쓰지 않고 약으로만 쓰는데, 여기서는 음식에도 많이 넣어서 먹더라고요. 향도 있지만 이제 기생충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게 클로브고요. 뭐 장미나 연꽃차, 그 다음에 인동화는 허브티로 캐나다에서 많이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새 이 인동화가 들어가 있는 한방 성분인 뭐 현계연교탕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코비드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해요. 이거는 인후염이 있을 때 이제 사용되는 꽃이고요. 뭐 카모마일이나 국화차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음을 안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되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식물의 부위를 그 목적에 따라서 허브티나 뭐 약, 아니면은 이제 약의 일종, 다른 여러 가지 포뮬레이션의 일종으로 쓴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각각의 개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는 여러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더 많이, 무지무지 많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가게에서 사실 수 있는 것들 혹은 집에서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그 다음에 레몬밤, 로즈마리, 그리고 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갱년기에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될 수 있을까 하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약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모마일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뭐 긴장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라벤더도 그런 목적을 사용하는데, 그럼 나는 카모마일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라벤더를 먹어야 될까 하고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카모마일은 똑같이 뭐 불안이나 불면이나 긴장 두 가지에 모두 다 작용을 하는데, 이게 더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약간 그 위에서 그러니까 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위에가 더부룩하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음식을 먹고 났더니 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만 받으면은 배가 아프다든가, 그렇게, 그리고 스트레스만 받으면 나는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가면서 한다. 이런 사람들은 카모마일 차가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잠을 잘 자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혹시 이제 내가 카모마일 자체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내가 구내염이 좀 잘 생기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내가 뭐 입안에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는다, 이러면 카모마일 티를 굉장히 진하게 우려서 입에다가 이렇게 머물고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삼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마찬가지로 아로마 오일 중에 있는 카모마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로마 오일 중에 저번 카모마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다른 오일이라고 섞어서 토피컬로 바르면 상처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먼 카모마일은 무지무지 비싼 아로마 오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그 저먼 카모마일 원액을 사시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냥 아마 5% 정도 희석된 거. 근데 그 5% 희석된 것도 상처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카모마일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라벤더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가 불안이나 긴장이나 이제 조금 더 한 가지 점, 나는 약간 긴장과 우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막 디프레션이 됐다가 어떤 때는 약간 초조해졌다가, 이런 게 더 많은 분들은 라벤더를 사용하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이 라벤더는 캐나다에서는 서플리먼트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논문으로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프루브가 됐는데, 불면증 환자나 아니면 앵자이어티가 심한 환자들한테 라벤더를 썼더니, 라벤더 오일이 섞여 있는 어떤 캡슐을 썼더니, 그것이 우리가 의사들이 처방하는 그 SSRI라고 얘기하는 신경안정제보다, 또는 신경안정제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렇게 하나를 뭔가 추출을 해서 강하게 쓰는 것들은 그 사람이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초나 혹시 이제 에센셜 오일로도, 우리가 아로마 오일은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라벤더 오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을 입었을 때
그 아로마 오일을 가장 그러니까 첫 번째 혹시 있다면 화상을 입자마자 사용을 하면은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원래 아로마 테라피가 처음에 이렇게 산업화가 된 거는 그 라벤더 오일 때문이었는데 원래는 그 아로마 오일들이 대부분 향수의 원료로 쓰였었거든요. 그런데 한 200년인가 300년, 200년쯤 전에 향수를 연구하는 어떤 한 이렇게 그 연구실에서 한 회사에서 한 화학자가 이제 실험을 하다가 이제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화상 입은 손을 물에다가 담근다고 담궜는데 잘못 담궈서 라벤더 오일에 있는 통에 담근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심하게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흉이 남지 않고 굉장히 빨리 아무는 것을 보고서 그다음부터 이제 아로마 오일에 대해서 되게 본격적으로 이제 양리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약이 없을 때 이 라벤더를 섞은 그 저기 연고로 그런 군인들을 많이 치료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아로마가 이제 뭐 항박테리아나 항바이러스 항염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라벤더나 티트리 같은 경우는 다른 오일이랑 섞지 않고 직접 이렇게 인체에 바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약 쓰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이제 얘기가 좀 바깥으로 나가긴 경향인데 제가 옛날에 한참 아로마에 대해서 빠진 적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네요. 자, 로즈마리 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즈마리라는 이름 자체가 로즈마리우스라는 데서 생긴 건데 이 마리라는 이름이 약간 메모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름이 지어질 때 그렇게 기억력을 증진시킨다고 해서 이제 로즈마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로즈마리는 앞에 두 카모마일이나 라벤더하고 다른 점은 라벤더는 사용을 많은 용량을 하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저혈압인 사람들이 라벤더 오일을 너무 많이 쓰면은 갑자기 기운이 없고 머리가 좀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저혈압인 사람들을 약간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혈압이 낮아서 만성적으로 머리가 무겁고 뭐 이렇게 개운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론 혈압이 높은 분들은 쓰시면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기분을 조금 약간 업 시켜주는 효과. 그래서 우울증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기억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 연구에서는 ADHD에도 쓰고 이제 뭐 지금 광범위하게 코호트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코호트 연구가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뇌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서 말 그대로 이제 지난주에 여성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알츠하이머 비율이 남성들의 2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을 예방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로즈마리에 있는 특정 성분이 간 해독을 좀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말 그대로 이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머리가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서 오는 두통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성적으로 머리가 무겁고 나는 앉았다 일어나면은 머리가 핑 돌고 그리고 늘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두통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탈모 예방은 이거를 먹어서 탈모 예방보다는 이게 국소적으로 발랐을 때 그런 국소적인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거나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히마자 오일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코코넛 오일 그런 데다가 그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조금 섞어서 이제 토피컬로 마사지를 하면은 탈모를 억제하고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되게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건 지금 아니고 제가 되게 혈압이 무지 낮아가지고 항상 머리가 무거웠었거든요. 그래서 로즈마리를 되게 많이 오랫동안 사용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로즈마리 향이나 로즈마리 티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이게 너무 업 시켜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약간 초조한 느낌? 그런 게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쓰시면 안 되고요.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어요, 로즈마리가. 다음은 제가 레몬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저의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레몬밤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었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제일 처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레몬밤은 레몬, 그 잎이나 줄기가 레몬하고 향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레몬밤이라고 이제 생겼는데요. 작은 양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작은 양을 사용했을 때하고 이제 진하게 사용했을 때하고 효능이 약간 다른데, 작은 양을 이렇게 티로 사용을 했을 때는 내가 예민하다든가 뭐 불면이나 우울감 같은 거를,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우울감에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뭐 이리터블리티라 해서 초조함이라든가 불안증에도 사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내가 갱년기 증후군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레몬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조금 진한 양을 사용했을 때는 이것이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신경성으로 배가 아프거나 이런 데와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내가 감기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열이 나거나 그랬을 때 같이 사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레몬밤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을 항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보통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돼 있는 분들이 뭐 에너지가 떨어지고 뭐 우울감이 쉽게 오고 살이 쉽게 찌고 이런 게 특징인데, 그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미 그런 것들 때문에 갑상선 기능 갑상선 기능 저하약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려서 그것을 항진시키는 약을 복용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런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우리가 흔하게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어가지고 이게 약이 될 수 있어? 뭐 이러는데, 실제로 귀리를 사용한 보타니컬 팅크처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뉴트리티브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영양소가 무지 풍부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철분이나 미네랄이나 굴이나 아연 등의 여러 가지 성분, 미네랄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도 있어서 차로 드시면은 이제 만성 우울증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미 이제 프루브가 된 것 중에서는 뭐 약간 그 마리화나라든가 이런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면 중에서 잠이 들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라벤더나 카모마일이 도움이 되고,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쉽게 깬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귀리차가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약간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또 갱년기 증후군 지난주에 강의에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갱년기 증후군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만성피로 증후군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것도 치료를 하고 신경이 너무 과항진돼 있을 때도 이제 필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아까 약속드린 대로 내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뇌 기능을 이제 촉진시켜주는 티를 만들어 보자면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귀리를 전체 약간 살짝 가른 거, 그러니까 흔하게 사실 수 있죠. 이제 한번 눌러서 가른 것들하고, 그 다음에 네틀티라는 거. 네틀티는 그냥 일반 헬스푸드 스토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많이 있는데요. 그 네틀티가 이뇨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철분이라든가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레드 클로버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레드 클로버는 갱년기, 그러니까 약간 그 클로버랑 똑같이 생겼는데 꽃잎이 약간 붉은색 나는 클로버인데, 그것하고 그것 티로 일반 여러분들이 뭐 지나시다가 채취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헬스푸드 스토어에서 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즈마리하고, 그렇게 이 용량들을 전부 다 같이 이제 한 그 자에다가 넣고 물을 1리터 정도 부어 놓고 하루 저녁을 재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먹으면은 이것이 이제 머리를 조금 맑게 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증진하고 이제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수험 기간 동안에 학생들한테 주는 경우도 되게 도움이 돼요. 레드 클로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시다가 한국에서는 레드 클로버를 많이 못 봤는데 캐나다 와서는 산책하다가 보면은 레드 클로버가 중간중간 눈에 뜨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 아주 옛날에는 뭐 천식이나 뭐 아니면은 통풍이나 아니면 주로 이렇게 암 환자들이나 뭐 기침 이런 데 약으로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을 이제 이미 논문으로 이제 해가지고 논문으로 증거가 된 걸로는 여러 가지 뭐 핫플러시라든가 안면홍조라든가 이런 그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고 이게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파이토에스트로겐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성 같은 경우에 프리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면 전립선 비대증이 오고 남성형 탈모가 오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뭐 바이오틴 얘기하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따로 더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데 말 그대로 건강한 남자들이 먹으면 이제 여성 호르몬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되겠죠. 남자들이 남성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드시면 안 되겠지만 남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프리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서 문제가 오는 분들은 이제 드셔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프리멘스트루얼 신드롬이라 해서 이제 생리전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제 이거를 진하게 우린 걸로는 말 그대로 상처 치료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레드클로버를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나 이거 집에서 내가 만들어 먹고 싶어. 그런데 뭐 생으로 된 레드클로버를 항상 보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집에서 팅크처를 간단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 레드클로버뿐만 아니라 다음에 설명드릴 우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다 동일하거든요. 꽃이나 잎이나 이런 줄기를 좀 이렇게 안에서 성분이 다 추출이 돼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잘게 썰은 다음에 유리병에서 3분의 2나 이제 4분의 3 정도. 이거는 신선한 약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약초를 가지고 팅크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일반 한국에서 술 담을 때 쓰는 소주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보드카 같은 술을 병끝까지 부어서 하루에 이제 2번씩 한 달간 가볍게 흔들어서 섞어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는 이제 거름망을 사용해서 완전히 걸러내고 그거를 어둡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면 되는데 유효기간은 한 2, 3년 정도까지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약초마다 약간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레드 클로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ml, 하루에 뭐 5ml에서 10ml, 그 다음에 우엉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ml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팅크처를 만들었을 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면역 기능을 높이는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면역 기능 하면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리가 되기 쉽게 이제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내 몸의 면역 기능을 올리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차가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각각 조금씩 이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기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름에 그 삼계탕 먹을 때 많이 먹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정말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뭐 이게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피부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거거든요. 환기는 이제 이거 자체가 피부를 되게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 기운 빠지지 말라고 먹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피부에 이제 피부가 첫 번째 우리의 면역 방어 체제거든요. 영어 이제 그 그러니까 중국 차이니스 메디슨에서는 뭐 위기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첫 번째 디펜스 시스템을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건데 주로 그래서 감염 자체가 오는 거를 예방하거나 식은땀이 오거나 만성적으로 기운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제 여기 캐나다의 그런 내추로패스 메디슨은 뭐 이제 병을 오랫동안 앓고 나서 기운이 없거나 또는 이제 캔서 환자들한테 피로회복 촉진을 위해서 쓰는데 말 그대로 그래서 피부를 되게 쫀쫀하게 해주고 땀이 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감기가 막 걸렸을 때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오실오실 춥거나 이런 경우에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만성적인 병을 앓고 난 뒤에 쓰거나 아니면 내가 면역력이 허약해서 미리 그 전에 쓰거나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미자차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우리가 시원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오미라는 거 말 자체가 5가지 맛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방에서는 이 5가지 맛이 각각의 장기랑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맛은 주로 간에, 뭐 그다음에 쓴맛은 주로 이렇게 위나 뭐 이런 쪽에 이렇게 이제 각각의 단맛은 위장 기능에 이렇게 모든 맛이 그 위장 기능 각각의 장기의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미라는 것은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이제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 더 좋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모든 장기의 기능을 올려주고 이제 특별히 이게 더 효능이 있을 때는 이제 차로 마실 때는 우리가 인후염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가래가 좀 자주 있거나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게 약간 이렇게 업시켜주는 효능이 있어가지고 우울감이 있거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미자 차의 마지막 맛이 약간 떫은 맛인데 그 떫은 맛은 탄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 탄닌이라는 것은 주로 이렇게 약간 수렴하는 작용이 있어서 지혈에도 도움이 되고 식은땀이나 야뇨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미자차를 끓일 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끓이면 이 떫은 맛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맛의 차를 원하면 찬물에 오랫동안 우려서 먹는 거를 권하고 만약에 이제 양리작용이 있을 때는 물을 끓여서 드셔도 좋지만 너무 장시간 끓이지 않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에키네시아나 엘더베리는 둘 다 면역을 억제하는 효능도 면역을 이제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지만 주로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에 둘 다 작용을 하는 이제 처방인데요. 그 중에서 에키네시아는 제일 처음에 강의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코비드가 시작되고 나서 뭐가 좋은가 해가지고 논문을 여러 가지 뒤져보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에키네시아 프루프레아라는 것이 그 사스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게에 가셔서 내가 에키네시아 티를 사고 싶거나 에키네시아 팅크처를 사고 싶을 때 뒤에를 보시면 라벨을 보시면 에키네시아 앙구스폴리아라는 게 있고 에키네시아 프루프레아라는 게 있는데 프루프레아가 사스의 효과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비드 19이 사스2라고도 불릴 정도로 그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목적으로 사고 싶다면 이 성분이 있는 걸 사시면 좋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환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오미자는 내가 디펜스 시스템을 강화를 시키는 거라면 이건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만성적으로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 있는, 염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엘더베리는 말 그대로 베리의 일종이에요. 삼부스쿠스라고도 여기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티바이럴,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도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주로 기침이 나거나 인후염일 때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생강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잘 모르고 있기도 한 건데, 우리가 생강에 있는 성분들을 이제 그 생강의 독특하게 매운맛이나 그 향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진저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쇼가올은 뭐냐 하면은 쇼가올이 진저롤보다 훨씬 더 양리작용도 강하고 향도 더 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강에는 없는 성분이에요. 이 진저롤을 열에 의해서 가열했을 때 나오는 성분이 쇼가올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강을 우리가 더 양리적으로 먹는 것은 이제 그렇게 열로 가해서 차로 먹거나 이렇게 음식에 섞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오래 끓이면 이 쇼가올 성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생강은 뭐 공자가 생강을 매일 먹었다, 몇 끼니마다 먹었다, 이런 이제 문헌이 기록이 돼 있는 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소화 기능이라든가 이런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우리가 모닝 시크니스, 입덧 할 때도 이제 생강을 씹어 먹거나 이래서 이제 입덧을 예방하는 쪽으로도 쓰는데요. 이 매운맛들은 말 그대로 약간 발한 땀이 나게끔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열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으실으실 춥거나 할 때 생강을 다져서 먹어서 이제 땀을 내서 그렇게 감기를 예방하는 쪽으로도 쓰고요. 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안티인플라메이토리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증이 있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말 그대로 이제 만성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도 생강은 도움이 되는데,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되냐? 가루로는 하루에 3g까지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생으로는 하루에 15g 정도까지 먹어도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분이라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장 효능이 있게 드시려면 이렇게 끓여서 드시는 부분도 있지만, 생강을 생강술이라 그래서 생강을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달달 노릇노릇하게 볶다가 정종 같은 술을 부어서 그 알코올기가 날아갈 때까지 이제 두었다가 그 생강술, 알코올기가 없는 그 술을 드시는 것이 이 쇼가올 성분을 가장 많이 추출해내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일 하루에 이제 한 150ml, 100ml 요 정도씩 드시면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몬은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레몬이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거는 아시죠? 물론 오렌지보다는 풍부하지 않지만 레몬은 특별히 여기에 시트릭 애시드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오렌지, 또 탄저린, 그런 것들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시트릭 애시드가 가장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해독 사이클을 촉진을 해서 리버 디톡스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고요. 레몬의 그 pH는 2.2, 거의 우리의 위산하고 위산보다 약간 높은 정도, 위산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웬만한 박테리아나 이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감기,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에 관해서 할 건데, 이제 감기가 막 시작됐을 때 이제 레몬 진저티나 레몬 민트티를 드시면 좋고요. 이거는 우선은 생강을 드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강은 열에 가여야지 효과가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강을 먼저 넣고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몬은 즙을 짜서 넣는 것이 가장 비타민C의 파괴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양리적인 효능도 더 좋습니다. 레몬을, 그러니까 비타민C가 잠깐 끓이는 걸로는 파괴되지 않는데, 물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리 산화가 되니까 뭐 오랫동안 물에 넣어서 끓인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즙을 넣어서 먹거나 이렇게 잠깐 추출해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간을 해독할 때도 지금 이 차는 간 해독할 때도 도움이 되고, 뭐 만성적으로 뭐 소화불량이 있거나 가스차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몬 민트티는 내가 약간 코감기 같은 게 왔거나 인후염이 있을 때 레몬 진저티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우려서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사실 수 있는 민트티 혹은 내가 뭔가 집에서 기르는 걸 좋아하신다면 뭐 페퍼민트도 좋고 아까 같은 이제 레몬밤도 일종의 민트 계열이거든요. 레몬밤도 좋고 그것을 막 건조한 상태 혹은 이렇게 생허브를 쓸 때는 약간 좀 더 잘게 썰어서 끓는 물을 물에 붓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려서 그 다음에 이제 레몬즙을 짜서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뭐 병이 걸린 거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감기를 앓고 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든가 미리 내 몸을 좀 튼튼하게 하고 싶다든가 이럴 때 이제 황기를 이제 꿀에 좀 재워놓고 이제 그거는 그 갤러리아 같은 데 가면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더덕은 사삼이라 그래서 여자들한테 파이토에스트로겐도 많이 있고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황기나 더덕 그리고 이제 구기자를 섞어서 구기자하고 오미자를 이제 이게 준비물이고 우선 물에 황기나 더덕이나 대추나 구기자를 넣어서 한 20분 정도 끓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끓고 나서 오미자를 그 다음에 넣어서 이제 10분이나 15분 정도 더 이제 끓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마시면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꿀을 더 넣어서 드셔도 좋지만 황기를 꿀에 재웠을 때 더 그 효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꿀에 잰 것을 드시는 경우엔 따로 설탕을 더 넣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냥 평상시에 이제 내가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가 아니면 감기를 너무 오래 맞고 나서 앓는다든가 특히 이제 대추가 빈혈에 되게 도움이 되고 그러는 차기 때문에 내가 주로 이렇게 만성 빈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한국에서 얘기하는 속칭 열이 많은 체질, 뭐 흥분을 잘하고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늘 상기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앞서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디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쫓길 것 같은데요. 디톡스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봄 계절이 바뀔 때, 그 다음에 내가 장기적 나쁜 걸 좀 많이 할 때, 특히 내가 잠을 깨는데 꼭 시간이 2~3시다. 이런 사람들은 그때가 간에서 가장 해독을 많이 하는 시기인데 그때 이제 시간이 이제 간 기능이 약간 내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2~3시에 꼭 그 시간에만 잠을 깬다. 이런 분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MS를 내가 되게 자주 앓고 있거나 아니면은 갱년기를 앞두거나 막 갱년기를 맞이한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프랑스의 어떤 이제 브린 클리닉에서는 환자들이 오면은 이렇게 한번 다 단식을 시키면서 영양 주사를 해서 디톡스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퍼틸리티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뭐 양계장을 운영하시던 분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 알 낳는 닭을 키우다가 이제 알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닭들을 한번 굶긴대요. 그러면 다시 알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뭔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디톡스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리버 디톡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못 디톡스를 이렇게
전문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가 이제 시중에 나온 디톡스를 막 따라하다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는 디톡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은 이제 시간상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뭐 500가지 이상의 그런 역할을 몸 안에서 거대한 화학 공장인데요. 뭐 이렇게 혈액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영양소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특히 이제 쿠퍼셀이라는 그런 면역 세포가 있어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이나 모든 이런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리버 디톡스의 그 기전에는 우리가 페이스 1이라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그런 페이스 1의 기전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비타민 B라든가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주로 필요하고 페이스 2라는 건 이미 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몸 안에서 배설되기 쉽게 이렇게 수용성으로 만들어주는 걸 페이스 2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혹시 뭐 내가 이거 간 해독에 좋아요 하는 영양제들을 사서 먹을 때 그 페이스 1에만 작용하는 간 영양제를 사서 먹거나 미네랄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만 먹게 되면은 몸 안에서 그렇게 이미 이제 해독을 시켰던 이 중간 독소물, 그러니까 결국은 덜 해로운 걸로 만들긴 했지만 중간적인 독소 물질이거든요. 이것들이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몸에 해로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 1, 페이스 2를 다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히 해독되어진 찌꺼기들은 이제 그래도 남아있는 지용성들은 담즙과 섞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고 수용성은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디톡스 할 때 절대 잊어버리시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섬유소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디톡스를 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이렇게 디톡스에 이제 독을 쌓아지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당분이 많이 있는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로 드시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현미 디톡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주식이 하얀 쌀밥이 아닌 현미나 키노아처럼 비타민 B군과 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주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야채 중에서 비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양파나 마늘처럼 글루타치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브로콜리처럼 이렇게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그 전구 성분이 되는 그런 것들을 주로 반찬으로 해서 많이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간이 좀 역할을 들어오는 음식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데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해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12시간의 공복을 지키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몬워터는 페이스 1, 페이스 2 모두의 그런 해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레몬워터를 한 2리터 이상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 드시면 좋은 타는 이제 덴드라이온 티나 아니면 미클티스 티인데 이거는 집에서 만드시기는 지금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덴드라이온 티 아니면 밀크티스 티를 사시는 게 좋고, 덴드라이온 티는 이제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이제 뭐 이걸 되게 진하게 팅크처로 드시는 경우에는 담석을 치료하는 데도 쓰지만 이제 그냥 차로 드시는 경우에 페이스 1, 페이스 2에 모두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팅크처로 먹는 경우에는 이제 변비를 해결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이제 밀크티슬이 이제 가장 간하면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여기에 실리마딜이라는 성분이 이제 간을 보호하는 성분, 간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말 그대로 또 페이스 1, 페이스 2 모두에 이제 해독하는 기능에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우엉티는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꼭 이렇게 해독 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가지고 있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 캐나다는 이게 되게 저렴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엉이 하는 역할은 안에 미네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도 많이 있어서
많이 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 이게 그런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이뇨작용을 많이 해서 그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설하는 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이 벌독 팅크처를 썼을 때 제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혹시라도 집에 요새 뭐 우엉이 많이 나는 철이니까 내가 나중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신선한 우엉을 약간 반건조 상태로 그늘에서 말린 다음에 약한 불에서 이제 오래 덮어서 이제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서 두시면은 좀 오래 보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우엉은 끓는 물을 부어서 한 5분에서 10분. 신선한 우엉은 좀 더 많이 두어서 이제 우려서 드시면 되고요. 간 해독하는 동안에는 하루에 3잔 정도는 마셔야지 몸에 있는 독소가 더 빨리 배출이 되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을 해독하는 동안에 아침을 무겁게 먹는 것보다는 그 그린 스무디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좀 간에도 도움이 되고 아침을 가볍게 먹으면 해독하는 기능을 조금 시간을 좀 더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요. 케일하고 그다음에 오이, 그다음에 레몬, 그다음에 서양배 또는 사과, 그다음에 생강은 가른 거. 이때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죠. 아마 설명을 안 드려도 왜 이거를 쓰는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생강 가른 거 한 티스푼, 그다음에 아마씨. 아마씨도 이제 큰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그다음에 물을 그냥 한꺼번에 넣고 다 가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바로 드시는 게 좋지만 내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써머리를 해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레몬차 한 잔을 먹어서 몸 밤사이에 쌓여있는 독소를 좀 더 빨리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로 디톡스 스무디를 먹고 점심 저녁은 이제 현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나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같은 마늘 이런 해독을 도와주는 야채를 먹고 생선을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주로 생선으로 섭취를 해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하루에 걸쳐서 이제 이 레몬차 외에도 충분한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그냥 맹물 드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엉차, 그 다음에 뭐 민들레차나 아니면은 그 엉겅퀴차 같은 그런 간해독차, 그 다음에 레몬워터 이렇게 드시고 배변을 충분히 잘 봐야지 되니까 변비기가 있으면 음식을 적게 먹어서 혹시 변비가 생기면은 뭐 플렉시드 같은 섬유소 양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그 어떤 허브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지금 질문 들어온 분 중에서 로즈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무 많이 쓰면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로즈마리를 티로 마시는 경우에는 하루에 2~3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혈압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1잔 정도면 적당하고요. 혈압이 낮은 사람들은 2~3잔 이상 드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거를 몸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로즈마리를 먹었는데 내가 저녁에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 든다. 그런 경우에는 그 로즈마리를 그 양이 나한테 맞지 않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럼 집에서 만들게 되면요. 네, 이거 뭐 드라이 했다가 네, 그래서 만들어도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집에서 그 우엉, 그러니까 아까 그 레드 클로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레드 클로버는 그 보드카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네, 그냥 생 거를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로즈메리가 많은데 네, 이제 여름에 많은데 잘라놨다가 말린 것들을 사용해서
티를 만들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말린 거를 사용해서 티로 만드는 방법과 팅크처로 만드는 방법은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팅크처로 만드시려면 그거를 다 잘게 썰어서 큰 병에, 그러니까 유리병에 반만 넣으셔야 돼요. 아까 신선한 허브는 3분의 2나 4분의 3 정도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네. 마른 허브를 쓸 때는 반만, 그 병에 반만 넣으시고 나머지를 보드카로 채우셔야 돼요. 그게 팅크처를 만드는 방법이고, 핑크처.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ml에서 7ml 정도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네. 10ml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네. 대신 이제 내가 티로 먹을 때는 곰팡이가 나지 않으면은 1년 정도는 보관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엉도 마찬가지예요. 만드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우엉도 생으로 팅크처를 만들 때는 3분의 2 정도만 채워서 만드시면 되고, 그 우엉 말린 거를 가지고 팅크처를 만들 때는 이제 더 반의 양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우엉은 차로 먹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엉은 이제 이 젖은 상태에서 차로 만들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젖은, 그러니까 잘게 깨끗하게 씻어서 잘게 썰어서, 그러니까 잘게 이제 뭐 첩을 해가지고 썰거나 이제 편으로 쓸어서 그늘에서 반건조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약불에서 덮는다고 얘기를 하죠. 약불에서 오래 해가지고 수분을 날려버리고 이제 쓰시면 돼요. 네, 그,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기 눈에 좋은 차를 오미자 차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눈에 좋은 티를 좀 예. 또 눈에 좋은 티는 이제 그 약간 노란 색깔 나는 뭐 마리골드 차 같은 것도 좋고 오미자 차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간 쪽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의 창이 이제 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어떤 방식으로 나쁜지를 몰라서 내가 뭐 눈에 좋은 차 이렇게 딱 제가 어떤 특정 질환을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는 눈이 안 좋은 것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눈이 쉽게 충혈되거나 뭐 뻑뻑한 사람들은 오미자차가 도움이 되고요. 근데 뭐 황방변성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약간 루테인, 그러니까 노란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 뭐 마리골드 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또 알로벨라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알로벨라. 이거는 차가 아니고 알로벨라 플랜트 있잖아요. 아, 알로에 예, 베라. 예. 예, 알로에 베라. 예. 알로에베라는 그 껍질은 이제 그러니까 알로에 전체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알로에의 껍질 부분은 독성이 좀 있고 약간 설사를 유발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변비에 쓰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쓰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안에 속살, 그 약간 말캉말캉한 부분들은 위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데 이제 직접 붙였을 때 도움이 되고, 위벽에 이제 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공복에 이렇게 갈아서 그 알로에 베라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 알로에 그 속살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예, 예. 알로에가 아주 많이 크게 자랐는데 그 네. 어떤 분은 그거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로에 그 겉에 그 껍질 부분, 딱딱한 그 껍질 부분을 벗겨서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부분만 드시는 건데, 그렇게 드시면 돼요. 위염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되고, 뭐, 예. 표피에 상처가 났을 때도 도움이 되고, 예. 뭐, 물론 이렇게 오래 보관하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약간 뭉개서 갈아가지고 냉장 보관하셔서 팩 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 얼굴에.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아이고, 잘못 제가 소리가 예, 소음
음소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잘 들리는데 제게 안 들리나요? 아니요, 저기, 지금 참석하신 분, 네. 회장님, 그거 켜주셔야 돼요. 소리. 예. 지금 박정수님께서 손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데요. 질문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컴퓨터에 관심은 많은데 사실 그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서 할 정도의 여력은 좀 사실 안 돼서 시중에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티백으로도 나와 있고 네. 뭐 네. 데이비드 티라든지 뭐 등등등 티를 사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또 저도 만약에 네. 네, 산다면 혹시 물론 광고를 하실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뭐 혹시 선호하시거나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티 브랜드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오가닉 트레디션이라는 컴퍼니 거를 주로 많이 사 먹거든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약간 품질이 약간 퀄리파이 돼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냥 제가 거기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사 먹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는 없죠. 내가 맨날 이렇게 다니면서 어디에 허브가 있나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뭐 우엉이라든가 생강 뭐 이런 것들은 집에서 흔하게 구하실 수 있는데, 내가 정확한 양리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디 먹을까 고민하시는 거라서 설명을 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서 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하세요. 네, 그 라벤더 에센스 오일이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제일 효과가 좋아요? 냄새를 아까 라벤더 오일은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인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갑자기 화상을 입었을 때 표피에 그러니까 직접 바르는 걸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잠이 안 와서 혹은 이제 불면 때문에 사용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집에 있는 코코넛 오일이나 아니면 뭐 그 포도씨 오일, 뭐 그레이프시드 오일 뭐 이런 거에다가 섞어가지고, 근데 이제 섞을 때 비율은 코코넛 오일을 라벤더 오일을 한 10방울에서 15방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캐리어 오일들을 한 20ml 정도를 해서 그거를 마사지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그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베개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잠 자기 전에 베갯잎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환자한테도 경험을 했고, 어느 날 환자가 너무 불안하고 통증이 좀 심해서 제가 라벤더 오일을 섞어서 이렇게 부항을 해드렸는데,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는 더 자고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압이 낮은 사람들은 그거를 과하게 쓰시는 건 안 좋고, 그래서 저녁에 주로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에센스 오일 왜 이렇게 조만한 병에 있는 거 많이 팔잖아요, 네, 요즘. 네. 그거는 식용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그냥 안 되죠. 바르거나,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히 농축액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코코넛 오일이나 그 포도씨 그런 것들 섞어서 하라는 게 그렇죠. 완전히 농축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로마 오일을 식물에서부터 추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호르몬이 우리 몸의 모든 생리작용을 하는 것처럼, 그 식물에서도 그 에센셜 오일 같은 그 작은 오일들이 그 식물의 어떤
그런 호르몬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소량으로도 그래서 강력한 효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로마에 꽂혀서 제가 얘기하자면 또 이거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로마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그 뭐 아까 제가 카모마일 되게 비싸요. 뭐 로즈 오일 비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로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트럭 정도의 양, 그러니까 부피로 한 트럭 정도의 양을 가지고 만들 때 에센셜 오일은 한 30-40ml 정도밖에 안 만들어져요. 얼마나 그 오일이 와. 네, 그래서 진짜 되게 막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의 어느 뭐 불가리아의 어떤 마을에 생겨나는 그 로즈 오일 뭐 이런 것들은 비용 자체가 뭐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로즈 오일은 5ml짜리인데도 한 40-50불 정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5%, 그러니까 5%라는 게 굉장히 희석이 많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우리 몸의 효능에 원초적으로 에너지를 높이거나 우리의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면 곧장 우리의 뇌에 그 번연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신호를 몸 안에 보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양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라서 많은 양은 쓰시지 않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먹어도 되는 에센셜 오일 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품질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특정 회사가 아니면 안 드시지 않아야 돼요. 그 몸 에센셜 오일을 혹시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에센셜 오일도 몸에다가 바르면 바를 수 있는 직접 희석하지 않고 바를 수 있는 오일은 딱 2가지예요. 그 저기 티트리 오일하고 라벤더 오일. 그거는 내가 여드름이 났을 때 티트리 오일, 화상이 있을 때 라벤더 오일 이거 2개는 직접 피부에 희석하지 않고 바로 바르셔도 되는데 나머지 오일들은 희석하지 않고 바르시면은 다 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제가 이제 어떤 그 아로마 약간 건강식품 박람회 이런 거 갔는데 어떤 그 이렇게 약간 세일즈 프로모션 하는 사람이 두통에 페퍼민트가 좋아요. 그러면서 목 뒤에다가 그 페퍼민트 오일을 확 바르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페퍼민트가 그 이리테이션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약한 화상, 피부 화상 그런 거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채팅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게 오늘 한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변비가 있어서 슈퍼 슬리밍 중국 티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사서 드시고 계시다는데 외출이 힘들 정도로 불편하시다고 해요. 혹시 선생님 슈퍼 슬리밍 중국 티 아세요? 제가 정확한 성분은 모르는데 여기 성분을 몇 가지를 적어 주셨어요. 센나하고요, 리코리스 파파야, 그리고 덴드릴린, 덴들라이언 이렇게 지금 그 적어주셨거든요. 센나라는 성분이 카스카라 사그라다라는 이제 생약인데 그게 직접적으로 장을 이리테이션을 해서 설사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고 설사처럼 보니까 이게 마치 체중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먹으면 오히려 장이 거기에 길들여져서 정상적인 음식으로는 변을 못 보게 갈 수도 있어요. 원래 센나는 한 번에 되게 심한 변비가 있지 않는 이상 원래 열흘 이상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티예요. 그러니까 뭐 여행 갔을 때 내가 너무 화장실을 못 간다. 아니면 갑자기 시차가 바뀌어서 내가 너무 못 간다. 그럴 때 1-2번 쓸 수 있지만 이게 열흘 이상 넘어가면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설사를 하면 빠져나갈 때 물만 빠져나가고 대변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질문 여기 하나 더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아까 보여주셨던 것 중에서 그린 스무디 레시피 한 번 더 보여주셔 달라고 네. 메시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변비에 좋은 티는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변비에 좋은 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예. 변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 이렇게 퍼블릭에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변비가 뭐 수분이 부족해서 오는 변비가 있고 아,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오는 변비가 있고 볼륨이 떨어져서 오는 변비가 있고 말 그대로 스트레스에서 오는 변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변비에 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답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다라는 것만 제가 이제 추려서 이제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었거나 뭐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 안전한 디톡스를 하는 도중에도 독소가 갑자기 너무 빠져나오는데 내 몸에서 그걸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이제 뭐 나름대로 독소 배출은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뭐 물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이렇게 독소가 몸 안에 남아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두통이나 몸살, 뭐 미열, 피로감 이런 거 느끼실 수 있어요. 이 디톡스 하는 과정 중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물을 많이 먹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우엉차 같은 거 많이 드시거나 레몬차를 많이 드시면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러면 질문은 거의 끝났을까요? 혹시 이제 오늘 뭐 이렇게 하시고 나서도 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의학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환자분들을 직접 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처럼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제가 답을 뭐 48시간 이내에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이제 여기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제 홈페이지 tarahealingroot.com으로 오셔서 거기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48시간 이내에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뭐 핀트레스트는 아직 제가 이게 이런 식으로 너무 바빠서 이제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메일 주소나 이런 걸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이때까지 강의했던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조각조각 쪼개서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 홈페이지의 블로그나 아니면 이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오셔서 정보를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두 곳이고요. 그 다음 뭐 물론 제 홈페이지로 연결하시면 어느 쪽이든지 다 이제 연결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혹시라도 이제 상담을 원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긴 시간 동안 거의 오늘은 굉장히 질문이 좀 있어서 1시간 20분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는 똑같은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 홍채학에 대해서 선생님이 눈의 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마지막 세션도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혹시 이제 도움이 되실 분들 계시면은 많이 홍보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화면에 지금 이제 오늘 세미나 평가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 매번 선물을 추첨해서 드리는데 오늘은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기다려주신 분인데요. 맨 처음 참석하신 분 최유정님. 저희가 이제 선물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최유정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 강의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눈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알아보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검은 동자를 볼 때는 외국 사람들은 눈 색깔이 밝아서 이제 사실은 그냥도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검은 갈색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사인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 강의는
생체학의 전반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흰자위에서 볼 수 있는 사인들을 위주로, 그래서 집에서 거울만 가지고 잘 살펴봐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그런 사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면 오세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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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미경 선생님 오랜 시간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다 수고하셨습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수고하세요. 네. 예, 여전히 다 건강해 보이고 다 이뻐요. 네. 그러니까 예, 아, 예. 여기 감사합니다. CICS 선생님들을 미모로 사람들을 뽑나 봐요. 맞아요. 예. 왜 그러세요? 아이고, 정말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 걸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아주 주셔서. 많은 분량을 예, 네. 정해놓은 시간에 아주 잘 하셨어.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그래서 가세요. 좋았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많이. 선생님 정말 애쓰셨어요. 아니에요. 재미있으셨어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항상 재밌죠. 아우, 궁금한 거 중간중간에 많았는데 말하고 싶은 거 참느라고. 그 더덕 선생님 파이토 에스트로겐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더덕 만들어서 이렇게 더덕 구이해서 절여서 이렇게 재워서 엄마가 보내주신 거 있는데 그거 많이 먹어도 돼요? 그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팅크처를 먹을 때는 조금 그 고함량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음식으로 먹으면 많은 양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좋죠. 그 더덕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캐나다 와서 이제 그런 보타니컬 메디슨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학할 때도 배우는데, 이제 약학할 때는 이렇게 한국에서 그런 보타니컬 하나하나를 팔지 않기 때문에 네. 배우고 나서 한약을 사용할 때 제가 이제 그 정보를 많이 이제 한약 공부할 때 많이 썼다면, 네. 여기는 그 보타니컬 하나하나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약을 처방을 하거든요. 정말 놀란 게 여기 사람들 그 사삼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 다음에 영지버섯, 그 다음에 황기, 뭐 한국 인삼, 아메리칸 인삼,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처방 많이 해요. 네. 걸도, 그 아까 우엉. 우리는 네. 그때 되게 흔해서 약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약성이 진짜로 저도 또 써보면 효과가 되게 좋고, 물론 이제 저희는 고농축된 그런 팅크처 형식으로 쓰기는 하는데, 그렇게 정말 만성 피부 질환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팅크처를 써보면 효과가 좀 빨리빨리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아까 민들레도 말씀하셨는데 네. 민들레 사실- 뿌리예요, 뿌리. 봄이 되면 민들레 집집마다 캐러 가시면 돼요, 진짜로. 어디 가지 않고 뒷마당에서 그냥 캐서 해도 되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 참았어요. 맞아요. 해도 맞아요. 되죠. 민들레를 해서 뿌리는 약으로 쓰시고, 물론 이제 민들레 김치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뿌리까지 다 먹기는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약간 간 해독에 좋은 거는 잎보다는 뿌리 성분에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라서 잎은 뿌리. 김치나 샐러드 해서 드시고, 뿌리는 그렇게 보관하셨다가 팅크처로 만들어서 뭐 간 해독차로 드셔도 좋고. 뭐 엄청 약간 쓰죠. 쓴데 팅크처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그걸 또 밀에다 희석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되게 작은 양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처방하면 뭐 민들레 팅크처 같은 경우에 약 뭐 5ml씩 뭐 하루에 2번 혹은 3번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쓰긴 쓰나 이게 몸에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달여서 먹는 것만큼 쓰지는 않죠. 만약에 달여서 먹는다고 치면. 내년 봄에 일단 민들레를 캔 후에 선생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약으로 써야겠네. 잡초를. 아니 전에도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 오래전에 오셨을 때 민들레 보고 이 귀한 걸 이거 다 무농약이잖아 그러면서 막 캐러 다니셨어요.